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실천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몸의 관절 중에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어깨에 찾아오는 석회성 건염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홈닥터에 처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실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걸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노래하겠습니다. 이야, 자 어떤 노래 한 소절로?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여기까지 다 박수 주세요. 이야, 노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홈닥터 식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주제까지 직접 들고 네.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석회성 건염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뭔가 낯설긴 한데 어떤 병일까요? 진단명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그러니까 힘줄에 석회가 끼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석회라 그러면 돌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건가요? 칼슘으로 된 침착물이 이제 힘줄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몸속에 왜 생기는 걸까요? 정답. 네. 칼슘을 좀 과도하게 섭취하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칼슘을 이제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이제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아니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중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석회화 건염이 더 이제 잘 발생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석회성 건염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전 인구의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아쉽게도 원인은 불명입니다. 불명이에요? 네, 근데 퇴행성 질환이 이제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 40에서 60대 그리고 여성에서 호발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70세 이상에서는 흔하지가 않은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원인 불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많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 불명이긴 하지만 우선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0에서 60대 정도 나이대에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현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석회성 건염이 네. 어디 뭐 잘 생기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이제 힘줄이 있는 위치라 그러면 어디든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주로 어깨에 잘 생기죠. 그리고 이 어깨예요? 네, 동그랗게 생긴 게 이제 상완골 골두고요. 끄트머리 쪽에 있는 게 이제 대결절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극상건이 붙는데 극상건에 제일 이제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네. 석회성 건염이 네네네. 일어난 부위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깨 말고도 네. 다른 부위에도 석회성 건염이 올 수가 있나요? 네네. 힘줄이 있는 부위라면 이제 어디든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고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고 팔꿈치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 안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두드러진 증상은 통증이죠. 네. 이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석회화 건염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야간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자다가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요거를 정도로 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점부터 10점까지 네. 통증의 강도를 이제 표현을 보통 하는데 네. 10점 정도를 이제 출산할 때 고통을 10점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석회화 건염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6점에서 7점 정도의 통증 강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 통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정도인데 네. 출산의 고통이 10인데 6에서 7이면 거의 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네, 거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버금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심하구나. 그럼 선생님, 이 네. 석회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단계도 혹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제 석회 크기와 증상의 정도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석회성 건염은 이제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석회정기, 석회아기, 석회후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석회아기도 세 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형성기, 이제 석회가 만들어지는 시기고, 두 번째로 휴지기, 이거 이제 석회가 만들어진 후에 유지가 되는 단계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흡수기, 이게 석회가 용해되면서 없어지는 단계를 흡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형성기에서 휴지기 단계고요, 앞에 사진은. 네. 뒤에는 이제 석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흡수기 단계인데, 네. 딱 엑스레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통증이 심해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땐 네. 저는 형성기가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아예 원래 형성기.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그죠. 엑스레이 상에서는 되게 네. 딱딱하게 뭉쳐 있는 느낌이라, 제가 볼 때도 이제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이제 형성기, 휴지기 요 앞에 엑스레이가 더 통증이 심해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흡수기, 이제 없어지기 직전, 네. 요 이제 몽글몽글한 깃털처럼 보이는 요 엑스레이에서 더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석회성 건염인지 아닌지 네. 진단은 그 영상을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네. 요 칼슘 침착물이 이제 쉽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요것만 확인이 되면 엑스레이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환자처럼 한 10% 정도에서 양측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면 3cm가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크기가 3cm가 네, 넘나요? 근데 이제 0.5cm 미만이 되게 되면 네. 이제 보통 증상을 유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증상이 없으면 치료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석회성 건염 환자 4명 중에 1명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어깨에 이렇게 석회가 생겼을 경우 네.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꼭 네. 제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5mm 미만일 경우에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증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네.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긴 한데, 네. 이제 물리적으로 꼭 이제 제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죠.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에는 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이제 먹는 약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이제 물리치료, 최충격파 치료라고 하는 이제 물리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 치료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보고, 이제 6개월 이상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굵은 바늘로 깨는 시술이라거나 네.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하게 되죠. 그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네. 혹시 이렇게 좀 안전할까요? 요즘에 이제 어깨의 수술 치료에 있어서 관절경 치료가 이제 트렌드죠. 그래서 수술 범위가 작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 적고요. 네,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석회를 찾아서 그걸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걸리게 된다면 네.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재발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 자체가 재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회성 건염이 생겼을 때 통증이 재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재발했을 때 석회성 건염 외에 다른 원인을 꼭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농성 관절염, 어깨에 고름이 차게 되는 화농성 관절염, 이런 걸 좀 감별을 하기 위해서 피검사라든지 초음파, MRI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중에는 네. 혹시 금기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석회를 흡수하는 능력이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채널을 돌린 분들을 위해서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석회성 건염이란 무엇이고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제 석회성 건염은 이제 힘줄에 생기는 칼슘성 침착물을 의미를 하고, 이제 호발 부위는 회전근개 4개 힘줄 중에 위에 있는 극상건, 거기서도 상완골 골두의 대결절이라는 해부학적 구조, 거기서 1.5에서 2c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잘 생깁니다.
대표 증상이 통증이었어요.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이고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통증은 0점부터 10점까지의 통증을 이제 구분을 했을 때 6점에서 7점 정도의 통증 강도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출산의 고통이 10이었다면 이 고통은 6에서 7이잖아요. 네네네. 와, 과도한 또 통증입니다. 네네. 진단과 치료의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죠? 진단은 보통 엑스레이로도 가능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한 25%에서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발생한 염증으로 참기 어려운 어깨 통증이 있으면 영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저 몇 점입니까, 지금 오늘 공부한 거? 100점이시죠. 오, 몇 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까? 200점 만점. 이야, 그럼 거의 50점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은 예방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원인 불명의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방법은 특별히 이제 권해드릴 게 없고요. 일단 발생하고 나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깨가 굳게 되죠. 그렇죠. 어깨가 굳지 않게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는 스트레칭 운동, 요거를 꼭 하셔야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진행 실력 좀 어땠나요? 이게 압도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무슨 확실히. 소리입니까? 베테랑은 다르신 것 같아요. 아유, 또 선생님께 저도 오늘 한 수 배우고 아유. 갑니다. 자, 여러분, 평소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지 말고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